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으니까 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이제 벌써 3주차인데요. 오늘은 소수랑 소수 관련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소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수 n이 있다고 하면은 2부터 n 이전까지 나눠 봤을 때 나눠지면은 소수가 아니고 나눠지지 않으면 소수겠죠.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정의를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2부터 주어진 수 마이너스 1까지 주어진 수 마이너스 1까지 자연수로 계속 나누어 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i는 2부터 시작을 하고요.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하나씩 계속 나눠 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n이 나눠지면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거고 폼을 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지는 수가 없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소수라는 거겠죠. 네. 근데 요 같은 경우 시간 복잡도가 2서부터 n-1까지니까 거의 선형 시간에 가깝죠. n에 5n. 그래서 5더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가 주어질 때마다 판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3이 소수인지 아닌지 100이 소수인지 아닌지 그거를 각 숫자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소수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아이고 더 오셨네요. 스크린샷 하나만 찍고 다시 다시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 우선 소수는요. 2부터 n-1 범위에서 약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면은 음, 네. 어떤 수가 n이라고 할 때요. n 요거가 만약에 합성수다라고 하면은 a 곱하기 b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n은 어떤 수 k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 모두 다 지금 합성수인 경우인데 이 경우 그러니까 n은 k 제곱과 n은 k 제곱 이 경우를 보면은 이런 식이죠. 1이 여기 있고요. n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루트 n이 결국은 k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수의 곱으로 이제 n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우선 하나는 a 같은 경우는 1과 루트 n 사이에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뭐 루트 n부터 n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n이 합성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과 루트 n 사이에 a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어떤 약수가 n의 약수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소수가 되려면은 1부터 루트 n까지 확인을 했을 때 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소수 같은 경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1부터 루트 n까지만 봐도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불 is 프라임 해가지고 int n을 파라미터로 봤고요. i는 2부터 i 곱하기 i가 n이라는 거는 결국 i가 루트 n 범위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루트 n까지 보는데 만약에 그 i로 n을 나눴을 때 떨어지는 수가 없다, 나눠 떨어지는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1과 루트 n 사이에 어떤 a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수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루트 n까지 다 확인을 했다. 루트 n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소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을까지만 확인을 해서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수가 주어지면요.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알고리즘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범위 내에 어떤 몇 개의 소수, 어떤 소수가 있는지를 전부 다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부터 n까지 범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2도 있겠고요, 3도 있겠고요, 5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쭉 가서 n 이전까지 모든 소수를 구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보시면은 여기 벡터 불 테이블 크기는 n이고요. 값은 true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불 자료형의 그냥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불 자료형의 배열이 있는데 크기가 n이고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값들은 다 참이라는 거예요. 다 1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알고리즘 자체가 소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p라는 수가 2부터 시작을 해서 루트 n까지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테이블에 있는 값이 참이다. 여기서 이 참이다라는 뜻은 이 p가 소수이다라는 거겠죠. 만약 이 테이블 p 안에 있는 값, 그러니까 p라는 게 참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테이블 p가 그 p라는 거는 소수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 p가 소수일 때 p 곱하기 p부터 n 이전에 이게 정확히 말하면 p 플러스 p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p 플러스 p부터 i가 n 이전의 범위까지, 그러니까 2p부터 n 이전의 범위까지 모든 자기 자신의 배수, 예를 들어서 2면은요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배수들을 지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i는 fals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 같은 경우도 3도 3, 6, 9, 12 해가지고 n 이전의 모든 3의 배수들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게 움짤이 있는데, 네, 이걸 좀 보시면요 2, 4, 6, 8, 10 뭐 이런 식으로 지워갑니다. 2의 배수들을요. 그 다음은 3의 배수죠. 3의 배수를 n 이전까지 다 지워줍니다. 5도 소수니까 5의 배수들을 다 지워지고요. 7을 보면 또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루트 120이 한 10.9예요. 그래서 10
이전 10까지만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왜냐하면 결국 이제 여기 보시면은 P 곱하기 P잖아요. 10 곱하기 10이고 11이 되면은 120을 이미 넘어가니까 결국은 P 곱하기 P까지만 봐줘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루트 n까지만 봐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2부터 어떤 수 이전까지 모든 소수를 이제 판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n 로그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선형 시간이죠.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그래서 소수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어떤 자연수 m과 n이 주어질 때 m 이상, n 이하의 자연수 중 소수인 것을 모두 골라 이들의 소수의 합과 최소값을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m이 60, n이 100인 경우 60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중 소수는 이만큼이 나온다. 그리고 8개가 있고 이들 소수의 합은 620이고 최소값은 61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죠. 우선 m과 n 범위 안에 있는 소수들을 구하려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1부터 n까지 구하고요. 1부터 n까지 모든 소수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1부터 m까지 모든 소수들을 또 구해요. 그럼 보시면은 1부터 n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만약 m이 더 작다 그러면 m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수들의 합을 구하고요. 1부터 m까지 소수들의 합을 구한 다음 이 첫 번째 거 1부터 n의 범위 사이에 있는 소수들 하고요. 1부터 m 사이에 있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m부터 n 사이에 있는 소수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mn은 만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첫 번째로 2부터 n까지 살펴보는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2부터 루트 n까지 살펴보는 그 소수 판별 알고리즘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사용을 해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지금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소수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1부터 n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를 먼저 구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1부터 n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들을 미리 구해놔서 배열에 저장을 하든 벡터에 저장을 하든 저장을 해놓습니다. 네, 구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부터 n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소수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였다고 하면은 1부터 n에서 빼기 1부터 m의 범위 있는 소수들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1부터 n까지 범위 있는 소수들의 합과 1부터 m 범위 안에 있는 소수들의 합을 빼주면 간단하게 풀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범위를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요. 이렇게 뺀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르트랑 공준. 베르트랑 공준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보다 크고 2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대요. 네. 이 명제는 이렇게 증명이 됐다 그러고 예를 들어 10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는 4개가 있다. 14보다 크고 28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는 3개가 있다. 뭐 그렇다네요. 그래서 제한수 n이 주어졌을 때 n보다 크고 2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것도 근데 딱 보면은 아까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n이 이제 주어지면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n이겠죠? 여기가 2n이고 그럼 결국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소수들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에는 1부터 n까지의 소수들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n까지겠죠. 1부터 2n까지에 있는 모든 소수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n까지의 이 범위 내에 있는 소수들을 또 구하면 되겠죠. 이미 근데 2n을 구할 때 범위 1부터 n까지 안에 있는 소수들은 이미 구해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1부터 2n 사이에 있는 그 소수들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사용해서 구하면은 되겠죠. 그렇게 구하고 나서 뭐 1부터 2n 빼기 1부터 2n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n번째 인덱스부터 2n번째까지 총 n번을 보는 거죠. 보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좀 응용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 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메시지가 아니구나. 네. 방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소수를 어떻게 판별할 건지 소수 판별 알고리즘을 살펴봤죠.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왜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거는 소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우선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어떤 수 n과 m이 있을 때 그 n과 m을 구성하는 소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수들,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m과 n의 그 겹치는 소인수들의 집합이 결국은 그 최대 공약수겠죠. 그것들을 곱한 것들이 그러니까 집합 n과 집합 m 안에 존재하는 소수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n과 m의 그 교집합에 존재하는 소수들의 곱이 결국은 n과 m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우선 최대 공약수는 a랑 b가 존재할 때 만약 b가 a보다 더 크다고 하면은 최대 공약수가 뭐 a 이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네. a가 더 작으니까요. b보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은 A랑 B 중에서 더 작은 값을 고릅니다. 그게 여기 int min value는 min A, B 이거고요. 그래서 A와 B 중에서 더 작은 수를 고릅니다. 그 다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min value로 이제 A를 나누고 그리고 min value로 B를 나눴을 때 둘 다 나눠지는 수가 존재를 하면은 바로 while문을 탈출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A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약 A가 만약에 A 나누기 A는 나눠지니까요. 그리고 B 나누기 A를 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B가 A의 배수라 그러면은 당연히 A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A서부터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A서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A와 B를 나눠봅니다. 나눠봤는데 만약에 이제 나눠지는 수가 있다 라 그러면은 그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 min value에. 그래서 while문을 탈출하고 이제 그 최대 공약수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시간 복잡도가 오더 min a, b가 될 겁니다. 네, 최악의 경우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했던 네이버한 방법을 보면은 적어도 A랑 B 둘 중에 하나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걸 최적화시킬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GCD를 구하는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은 유클리드 호즈법이라는 알고리즘인데 A, B가 있을 때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어떤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A를 B로 나눈 나머지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B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때 여기 이 값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 증명은 귀륙법으로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까지 설명은 하지 않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네, GCD 합이라는 문제인데요. 어떤 양의 정수 n개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모든 쌍의 GCD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라는 문제네요. 첫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주어지고 각 테스트 케이스는 한 줄로 이루어져 있다. n은 100보다 작다 그러고 네. 그래서 보시면은 가능한 모든 쌍의 GCD의 합을 출력하라 라는 거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n이 맨 처음에 주어지고요. 4가 그 다음에 여기 정수 n개가 주어지네요. 그러면은 가능한 모든 쌍의 GCD 합을 출력하라 라고 했으니까 모든 조합을 우선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10, 20, 30, 40이 있으면 10과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경우 10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경우 10과 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경우 요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30과 40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재기적으로 조합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요 이중포문을 사용해서 두 개를 뽑아준 다음에 GCD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GCD 구할 때는 뭐 아까 말했듯이 min a, b를 해서 이 값을 뭐 m에다 전달을 한다고 하면은 while문을 돌면서 이 m의 값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눠보는 방법으로 풀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유클리드 호즈법을 사용해서 GCD 잠시만요. GCD A, B는 GCD B, A 모듈러 B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해도 되고 이것도 재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while문을 통해서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합들을 구해주고 그 각각의 조합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소수하면은 골드바흐의 추측이라는 아주 재밌는 정수론이 있는데요. 우선 골드바흐의 추측이란 4개 이상의 모든 짝수는 4 이상의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골드바흐가 추측을 했대요. 아직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IBM이 400경까지 대입을 해봤는데 성립하지 않는 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정수 범위 내에서는 그냥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 이상의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선 4 같은 경우요. 2 더하기 2겠죠. 뭐 6 같은 경우는요. 뭐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400경까지는 증명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쓸 때가 되면은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자면요. 네. 어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가 없는 자연수를 수수라고 하죠. 네, 5와 이거는 뭐 건너뛰고 네. 어떤 2보다 큰 짝수 n이 주어졌을 때 n의 골드바흐 파티션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래요. 네. 만약 가능한 n의 골드바흐 파티션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두 소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소수들을 미리 구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n이 우선은 10, 100, 1000, 만개니까 첫 번째로 할 거는 에라토스테네스를 써가지고요. n이 만 이전의 범위, 그러니까 만까지 모든 소수들을 미리 구해 놓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사용해서 n 만 이하의 소수들을 모두 다 구해 놓습니다. 우선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이 파티션을 구하라고 한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구한
소수들을 가장 작은 2부터 시작을 해서요. 계속 보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수 n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수가 지금 n이니까 n-2가 소수인지를 우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n-2가 n- 프라임 i가 소수인가. 우선 그 프라임 넘버들을 지금 배열에다가 저장을 쭉 해놓은 거니까 가장 작은 소수부터 시작을 해서 n- 프라임 i가 소수인가를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n- 프라임 i가 소수다 라고 하면은 그 값을 우선 저장을 해 둡니다. 그 값을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계속 그 소수들을 하나하나씩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겠죠, 소수가. 소수가 점점점 커진다는 것은 이 파티션의 뭐였죠? 파티션의 그 차이가 이제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없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2와 12가 만약에 소수라 그러면은 그게 아까 맨 처음에 저장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소수를 점점 증가시켜 가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뭐 5와 7 이런 식으로도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12-5가 7이니까. 그래서 점점 소수들을 키워 나가면은 결국은 이 값의 범위가, 그니까 이 소수와 n 프라임 i의 그 구간의 길이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통해서 만 이전의 소수들을 미리 구해놓고 배열에 저장한 후 2부터 시작을 해서요. 3, 5, 점점점점 해가지고 봅니다. n 프라임 예를 들어서 n-2가 존재하는지 3이 존재하는지 n-5가 존재하는지 이런 식으로 늘려가서 정확히 절반 지점까지 했을 때 이제 가장 늦게 이 쌍이 만들어졌으면은 그 값이 결국은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골드바우 추측은 사이상의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실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바우 추측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페르마 소정리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것도 소수랑 또 관련이 좀 깊습니다. 네, 페르마 소정리가 뭐냐면 원래 P가 소수이고 A가 P의 배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즉 P가 소수이면서 A가 P의 배수가 아니면 결국은 A와 P는 서로소겠죠. 그래서 A가 P의 배수가 아니면은 A의 P-1승을 P로 나눈 게 나머지가 1이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A의 P-1승을 모드 P로 했을 때 이게 1이니까 양변에 A를 곱해보면은 A의 P승을 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결국은 A가 나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사실 좀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의 2천승을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건데요. 네.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냥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3의 2천승을 구한 다음에 7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수범 뭐 C뿔뿔 같은 경우는 롱롱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수가 나옵니다. 오버플로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페르마의 소정리를 사용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있고. 네. 그래서 아까 문제가 뭐였었지? 3의 2천승 3의 2천승을 7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페르마의 소정리를 보면요. 원래 A의 P-1승을 이제 P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은 P-1은 6이니까 3의 6승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모듈러 연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는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나눗셈은 안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에는 분배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의 2천승을 3의 6승 곱하기 3의 6승 곱하기 점점점점 해서 2000을 6으로 나눠보면 네, 2000을 6으로 나눠보면요 333까지 하고 네, 333개가 있다는 거겠네요. 333개가 3의 6승이 333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머지가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3의 2천승이니까 이거에다 모듈러 연산을 7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모듈러 연산은 곱셈에서 분배 법칙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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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해준 다음에 요것도 모듈러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앞에 거 같은 경우엔 전부 다 1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의 제곱은 9니까 결국 나머지는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르마 소정리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마 소정리 관련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근데 사실 여기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풀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배웠던 것들은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소수 관련한 웬만한 알고리즘들을 가져와 봤고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문제풀이죠. 내일 문제풀이에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Q랑 스택을 배웠었잖아요. Q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들어간 원소가 가장 처음에 나온다 라는 그런 first in first out 이라는 그런 구조의 자료 구조였고, 오늘 배울 우선순위 Q라는 거는 Q랑 비슷하기는 합니다. 처음 들어간 원소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우선순위가 가장 큰 원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라 하면 뭐 값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요? 이런 것도 되겠죠. 어떤 원소의 제곱값이 더 큰 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프라이오리티 큐에 원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어떤 수의 제곱이 가장 큰 수가 먼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 큐 같은 경우는 들어간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냐면요. 원래 이거를 C로 구현을 할까 했었는데 힙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이제 완전 이진 트리를 구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거는 스킵하고 STL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오리티 큐 같은 경우 이렇게 프라이오리티 큐를 써주고 괄호 안에 자료형 뭐 인트면 인트라고 하고요. 그 자료를 담을 템플릿 벡터 인트 그리고 CMP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비교 함수인데요. 우선순위 Q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소의 자료형, 템플릿, 그리고 이 비교 함수를 써주시고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priority queue가 선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STL 기준으로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좀 보면은 push랑 top, pop, 그리고 empty, 사이즈 이 정도로 한 5가지 정도 기본적인 연산들이 있는데요. push 같은 경우는 어떤 원소 x를 그냥 그 우선순위 큐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것이고요. 탑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힙이라는 자료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로 구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꼭대기 있는, 그러니까 부모 노드에 지금 현재 있는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 탑이라는 그러한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꼭대기 있는 애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지금 누구인가 라고 알려주는 그런 메서드가 탑이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pq.tab을 하면요, 지금 현재 priority queue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큰 거를 반환을 해주겠죠. 팝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가장 위에 있는 원소를 빼줍니다. 빼준 다음에, 그럼 루톤도 이제 빼졌으니까 이제 또 완전 이진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이상한 작업들을 하겠죠. 하고 다시 또 탑
그 가장 루트 노드에 있는 위에 있는 게 가장 루트 노드에 있는 게 결국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또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MT 같은 경우는 priority queue가 비어 있는지 그냥 알려주는 그런 메서드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priority queue의 크기를 알려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푸시 원소를 집어넣고 원소를 조회하고 원소를 삭제하고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원소 그러니까 그 priority queue의 크기를 반환하고 이러한 연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다익스트라라는 알고리즘을 배우면요 엄청 많이 쓰이는 그러한 자료 구조가 됩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많이 쓰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루라는 그런 자료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priority queue라는 이게 이 자료 구조가 히브로 구현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뭐로 결정해 줄까라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실 다 지정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원소를 가장 앞에다 두겠다라고 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compare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은 struct cmp라고 나와 있고 불 오퍼레이터 라고 돼 있고 여기 int x, int y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nt y가 int x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면, 여기서는 y가 x보다 크다면 참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즉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y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기 자신이 가장 앞에 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게 아니니까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이거를 작성할 때 int y를 기준으로 조건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민힙인데요. 최소힙. 이거 같은 경우 비교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y 기준으로 봤을 때 y가 x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참을 반환하고요. x가 y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false를 반환해 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줍니다. 만약 이런 함수가 없다면은, 이런 함수가 없으면은 priority queue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에러가 나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냥 선언을 하면은 그 뭐냐 최대 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직접 해보면은 우선 priority queue를 작성할 때요. 네, priority queue를 작성을 할 때요. priority queue 하고 여기에 자료형을 집어넣어 줍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집어넣을 템플릿 vector int.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큰 값이 가장 먼저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cmp를 적어주고요. pq를 선언을 합니다. pq 변수명 pq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cmp 함수를 이제 비교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struct cmp 불 operator
int x와 int y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괄호가 있고요. 만약에 y 값을 기준으로 만약 y가 x보다 크다 면 참을 번안한다. 그러니까 y가 더 우선순위가 높으면은 그 우선순위를 따른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한번 원소를 집어넣어 볼게요. 1부터 10까지 역순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PQ에다가 푸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nt i는 0, i는 10, i 뿔뿔 해주고 pq.push i 이렇게 해주고요. 이러면은 다 들어갔겠죠? 그 다음 지금 현재 원소들은 0부터 10까지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는 가장 큰 거부터 나와야겠죠? 그래서 for int i while priority queu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않을 동안 비어있지 않는 동안 while 함수를 while 문을 탑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장 앞에 있는 원소가 뭔지, 가장 위에 있는 원소가 뭔지 pq.tab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 네, 보시다시피 들어간 거는 0부터 10까지 들어간 건데 나오는 거는 우선순위가 높은 9부터 8, 7, 6, 5, 4, 3, 1 이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이 컴페어 함수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더 복잡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오늘 소수 그리고 소수 판별 알고리즘 그리고 소수를 활용한 알고리즘 그리고 우선순위 큐까지 해서 오늘 스터디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아마 목요일은 배스간 화구가 문제풀이를 대신해 줄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문제풀이는 아마 배스간 화구가 앞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수, 금은 제가 이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다들 힘들어도 다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나가실 분은 나가주셔도 감사드립니다. 뭐 물어볼 거 있으신 분은 뭐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문제 꼭 풀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가 했어요. PT 보고 있었는데 네.
뭐지? 예. 잘 한 것 같아요. 오늘 사람 많으니까 진짜 멋있었다. 아니, 무면 내가 할 때는 내가 너무 이제 말도 그렇고 좀 아, 예. 많이 이제 설명 훨씬 끔찍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그 오늘 또 에라토스테네스체랑 그 네. 뭐지 소수 관련해서 수업 하는 거 네. 뭐 증명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증명은 다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예. 아, 뭐,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웬만한 증명은 제가 다 했었어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해놓으면 아, 도움이 네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거든요. 그, 네, 그쵸. 안 봤을 텐데 네. 설명 안 했잖아요. 그걸 하는 거. 아, 그럴 걸 그랬어요. 아, 근데, 페르마 수정리 증명을, 뭐,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하고. 네. 뭐, 그것까지는 할 걸 그랬어요, 그냥. 뭐야. 유클리도 유클리드를 할 걸 그랬는데, 그냥, 저번에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그쵸. 예. 그래서 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가지고. 왜 제정신이 요즘 진짜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바쁜가 보네요, 많이. 네. 뭐 여러 가지로 바쁘죠. 이거 하는 것도 바쁠 거고. 네, 학교도 그렇고. 공학 수업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 진짜. 공수 터뜨릴까요? 네. 공수 뭐 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공수에 지금. 어쩌면잖아요. 네. 뭐지? 뭐 어차피 장대석일 거고. 네네네, 맞아요. 오케이 하셨지. 뭐지? 네. 안 그래도 다 이제 적분하는 거 하고 지금 공수면은 적분하고 있을 건데. 네네네네. 적분 어렵죠. 뭐 적분도 어렵고 지금 군대 갔다 오니까 미분도 어렵고 뭐 삼각함수 미분하는 거 다 까먹었는데 그거 언제 외우는지도 모르겠고 편미분도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냥 근데 잠시만요. 네네네. 통으로 이미지 몇 개 들어갈 거고 네. 개인적으로 해야지. 좀 안 되는 거라서.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화질이 좋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깔아보면 시험 쓸 거거든요. 그래요? 네네. 전 기본적으로 문제를 줬기 때문에. 네. 들려요? 네, 들려요. 아니, 들리는 게 아니라 카톡 확인해달라고. 카톡? 와. 여기 있는 거 다 제 손풀이거든요. 그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웬만한 풀이니까, 글은 안 적혀 있어도, 네. 화살표랑 일단 눈치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일 거예요. 예. 답을 보면 알겠는데, 안 보면은. 답은 보통 제가 밑줄 2줄 꺼놨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밑줄 긋고, 옆에 탁탁 해서 2줄 긋는 게 습관이라서, 그게 다 답이에요. 그 위에 건 문제 풀일 거고요. 약간 현우진 비슷한 그런.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어쨌든 그냥 줄 꺼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 손풀이라고. 근데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네. 보통 문제 번호 옆에 문제를 적어놓거든요. 네네. 어떤 식인지.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공수할 때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었는데. 네네네. 금요일? 네. 금요일 문제 아직 안 봤는데. 그 중에서 암호문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딱 봤을 때
겁나 쉬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거 쉬운 문제인데 비트 마스킹으로 하니까 뭐가 잘 이상하게 되던데 나는 문자열로 하니까 맞게 되고. 잠시만요. 안 풀었네. 네.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린 학자는 전문적이었거든. 비트웨이 이미지나. n개의 숫자 들고 이 아무 n개의 숫자 들고 이 아무 아무한테 숫자 먼저 넣어볼게요. 얘를 비트 마스킹을 할 때니까 틀린다고요? 제가 비트 마스킹으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니까 틀리더라고요. 비트 마스킹으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문자열로 했더니 그거는 되고. 근데 논리는 똑같은데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가 궁금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그 K는 이진수고 네. 것 같은데 아예 K가 이진수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해야 돼요? 0 아니면 1? K는 이진수 아니구나. 맞네. T1, 1, 0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K는 이게 더했을 때 더할 그거. 거냐 안 더할 거냐고. 네네네. 이 숫자를 더하고 안 더하고 그랬을 때 K가 나오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언니는 그래서 내가 이 숫자를 더 할 건가 안 더 할 건가를 판단해서 그 조합 개수네요. 네네. 그래서 조합을 2에 40승이 안 되니까 반 잘라가지고 그 맵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반을. 그래 놓고 나머지 반을 조합을 구하면서 그 값이 존재하면은 이제 네. 5월 연산 해가지고 출력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 논리 자체는 맞지 않나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물어봐요, 그지? 틀렸으니까 틀린 거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엣지 케이스를 체크 안 했고, 근데 이게 아마, 네네. 그러니까, 주어지는 A를 조합해서, 네네네. K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인 경우가 있냐, 이건 묻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걸 비트 마스킹을 하는 방법이,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숫자가 0, 1, 1,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걔를 숫자로 바꿔서 내외로 넣다고요? 아닐 거 아니에요? 스트링으로 넣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 했던 거는 이제 네? 이거를 DFS로 DFS 사용해가지고 이제 조합들을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조합을 구해주면서 전체 조합 구하는 건데. 네네네. 그 반의 조합을 구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맨 앞자리다라고 하면은 전체 A n개 길이다라고 하면은 Shift 1을 n-1로 n-1번 Shift 했다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2번에 1인지 0인지가 나뉘니까 이제 1인 경우는 또 2번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를 1을 시프트 해주고 그 전에 있던 거랑 5월 연산을 같이 해주고 네네네. 0인 경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0인 경우는 네 그냥 그러면서 이제 해주고 2의 40승 정도의 그 숫자까지 들어가겠네요. 모든 경우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렇죠. 이제 하나씩 뽑았었다 이거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해시에다가 그러니까 T1에서 Tn이 0, 1, 동 0, 동 1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n은 40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2의 40승까지 되는 그 숫자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해서 이제 자령을 넣었는데 그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었는데 그 소리 아닌가요?
아, 네, 그쵸. 제가 코드를 한번 보내드려도 될까요? 혹시? 네네, 아, 뭐. 근데 아마 네. 설마 인트로 하진 않았겠죠. 아, 당연하죠. 롱롱으로 했지. 네. 설마, 네네. 그, 아,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혹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군. 제가 이거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제 예, 좋은 점이 샵 예. 디파인 인트 롱롱을 해놓으세요. 아, 그거 다 해놨어요. 이제 그 보건식 거 다 베껴가지고. 싹 다 해놨죠. 해놓으면, 네, 또, 아, 그래서 한번 좀 보내드려, 봅시다. 네, 드릴게요. 여기 나오고 뭐냐. 아, 음, 잠시만요. 아, 이게 뭐였더라? CPP. 맞나? 지금 이게 IP 그대로, 아, 이렇게. 그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 그쵸, 그쵸.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틀렸습니다. 나왔다, 이거잖아. 그쵸. 근데 발레도 사실 찾지를 못했다라는 게 학계의 점심. 근데 이 코드 출력한 데는 어디 있나요? 아, 맨 위에 있어요. 그 10 to 2라고 있는데 나누기 2 하면서 그 스트링에 저장한 다음에 스트링으로 출력을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맞고. 오해 명령 믿으면요. 응? 뭐니? 왜 돌아가지? 어디 틀렸었어요? 일단, 잠시만요. 네. 그냥 돌려보고 있어요. 아, 괜히 돌리는데,
이거 한번 돌려볼래요? 네. 잠시만요. 네. 아, 자연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아, 미안합니다. 네. 뭐 그냥 핸들링을 바꿔서 돌려도 안 나와. 이게 맞나? 아니지 않나? 저 0자리에 있는 거, 네네네. 아, 1로 바꿔서 한번 넣어봐요. 아, 네, 영재에 1로 있는 돌리니까 거. 00001이 나오거든요. 아, 잠시만요. 아, 이 5000 이거를 5111로 바꿔서.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000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 원래, 사니까 타겟 값이 00010이어야 되는데 10. 아, 00010이 그렇네. 나와야 돼. 네네네. 그죠? 틀렸죠? 어우, 씨. 이거. 아, 그렇네. 왜 이렇게 나오지? 또 이제 난 모르는 얘기고 빨래. 그러니까 사실은 코드 보고 대충 여기서 써질 것 같다 싶어서 넣은 거고요, 이건. 아, 한번 찾아봐요. 그 알려를 줬잖아요. 그럼 네, 진짜 한번 감사합니다. 고민해봐요.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봐요. 그럼. 네.